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밤 11시 25분입니다. 예, 얼굴이 좀 많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신나게 축구를 하고 나서 반신욕까지 해버리니까 좀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붉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축구는 정말 좋은 스포츠입니다. 재밌고 안 다치기만 하면 옛날에 정말 미친 듯이 찼는데 무릎 부위가 안 좋아져 가지고 한때 좀 끊었다가 다시 근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신나게 차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이 아주 유효하게 저한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좋은 거 소개해 줘 가지고 사게 해줬는 내 친구, 고맙대 이 친구야. 요즘 친구 내 영상 잘 안 보는 것 같던데 혹시 보게 되면 고맙다는 말을, 내 영상 내가 뭐 이렇게 주인인데 뭐 영상으로 고맙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이야기 한 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해병 특수군 사령부로 해병대를 정편하고 임무를 더 보강하고 해서 육해공 해병대 4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기관병을 양성하고 해서 북한 폭풍군단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은 2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제11군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 해병대 그리고 해양경비대, 최근에는 우주사령부까지 6개 임무로 나누어 가지고 국내외적인 방어, 세계 경찰 노릇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대한민국도 육해공 해병대 4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사는 지금 3, 4관 학교까지 있죠. 옆에 이제 제3, 4관 학교까지 이제 해서 육군 장교를 충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해군 4관 학교, 공군 4관 학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해병대도 해병 학교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어가지고 해병 장교를 양성을 했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저께 도착했는 책을 봤는데요. 전도봉 사령관이 지었는 그러나 해병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봉 사령관이 이제 해병 학교 출신이 되겠습니다. 장교인데요. 이 간당간당하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사령관까지 결국 이제 가고 예편을 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순수하고 해병대의 다시 독립, 4군 체제로의 독립을 염원하던 몇 명 안 되는 사령관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고, 예를 들어 해군 UDT 교육생들 중에서 한주호 준이를 모르는 분이 없듯이 그 천안함 폭침 때 구조 작전을 펼치다가 희생되었는 그 한주호 준이 아주 아까운 분이죠. 모르는 분이 없듯이 90년대 초중반까지 해병대를 거쳐간 사람 중에서 전도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해병대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특전사와 함께 담당을 한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를. 그래서 해군 예하 부대로 넣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받은 다음에는 해병대 공수훈련이 뭐가 필요하느냐 해서 공수훈련까지 폐지시켜버린, 그런 지금은 이제 다시 부활했습니다. 해병대 공수훈련은 90년대 초반인가요? 다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포항 지역에서 독자적인 DG를 확보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11군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하는 100년 동안의 그 30항공짜리 한 질로 나와 있는 세트 책인데요. 그 중에 26번째 책이 되겠고,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 날짜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승복 어린이도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이 폭풍 11군단, 북한 11군단 폭풍군단은 송추 무장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283 부대, 당시에는 2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요.
송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추 계곡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65년도에 박정희 암살 목적으로 3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와가지고 송추 계곡에서 접선 장소를 정하는 것을 수사관들이 추적해서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경찰관 2명이 희생이 되고 우리 한국 측에 이 무장공비 3명 중에 2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로 월북 도주 성공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가 그것을 담당했던 부대가 이제 북한의 283 부대고요. 그 부대가 124 부대로 다시 창설이 되고 124 부대는 총 8개 기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 특전사 같은 경우는 지역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기지 이렇게 해서 8개 기지로 나누어지고 8개 기지는 남한의 8개 도를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기지가 이제 서울 경기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6기지에 124 그 121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유명한 김신조 소위, 당시 소위가 속해 있었기도 합니다. 이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이 124 부대를 중심으로 다시 특수 8군단으로 그리고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제11군단으로 이제 됩니다. 이른바 폭풍군단이죠. 83년도에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이 되고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폐합하면서 확대 재개편하면서 군단급으로 성격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630 부대라는 단대호를 씁니다. 630이라고 하는 단대호라고 하는 것은 부대 명칭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붙입니다. 우리 국군들도 그런 숫자를 많이 붙이죠. 부대에다가. 이 폭풍군단, 이른바 이제 폭풍군단은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의 예를 들자면 특수전 사령부하고 성격은 유사하지만은 규모라든지 또 부대 임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심지어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까지도 작전 반경으로 넣고 있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예하의 번개라고 불리는 경보병 여단, 그 다음 우레라고 불리는 항공육전단, 그리고 벼락이라고 불리는 저격 여단, 이렇게 해서 10개 여단을 두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저공 침투 비행기 AN2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후방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요인을 암살 또는 납치하고 또 주요 지역을 파괴하고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 전투를 담당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대를 막을 부대는 이제 뭐 모든 국군이 방어 역할도 하지만은 주로 맡은 역할은 이제 육군 특전사와 그 다음에 육군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바로 적진에 상륙해서 침투하는 전략기동부대이기 때문에 주요 전담 부대는 육군 특공대가 되겠고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군인은 의지와 자신감, 어떤 투철한 정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기에서든지 병력에서든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신력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계산으로는 폭풍군단 20만 명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저께 왜 또 철책을 넘어가지고 귀순자라고 할지 간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간첩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첩은 이 조선족 행세를 하면서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면은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뭐 땅 파가지고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면 놀랄 거 있겠나? 지금 청와대 득실득실한데 이미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명이 들어왔는데 진돗개 투인가요? 발령이 되고 군인들이 막 하는 거 보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거 이야기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120명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대규모입니다. 이제 모택동식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거였거든요. 이때 임무가. 그러니까 이제 도심 주변의 농촌을 해방구로 장악을 하고 도심을 이제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후방에서도 우리 그때 통역당, 그러니까 신영복을 위시한 그 김종태, 김진락
박성준, 그러니까 한인명숙의 남편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당들이 이제 조직되었던 무장 폭동 조직이었죠. 그게 이제 또 전모가 드러나고 이렇게 후방에서 내응하고 대규모 공비가 내려오고 나중에 정규 북한 부대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박정희가 얼마나 그때 지도자로서 고심했겠습니까? 대학생들은 데모했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에도 전군이 난리가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예, 간첩이 들어오게, 무장공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제주도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주도 이야기하니까 제주도에 해병 구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5분 대기 출동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면요. 어떤 마을에 찝차 타고 들어가면요. 그곳 주민들이, 할매들이 왜 무기 들고 들어왔냐? 우리는 평화를 원해 이러면서 계란 던지고 그럽니다. 지금 포항에도 수성 장기에 있는 수성 사격지구라고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 뭐 중화기 또 코브라 헬기 사격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한 60년 됐죠. 이제는 그 민간인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 그 사격장이 먼저 있었는데 민간인들이 나가라 그래요. 사격장이 있는 거 알면 거기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포스코는 누가 지키죠? 포스코.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완전히 안보에 대해서는 해이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 철책 뚫고 들어왔는데도 군병력들이 그렇게 호들갑하고 부산을 뜨는데 폭풍군단 20만 명입니다. 지금 보면은 최영섭이라고 백두산함 지금 90에 넘었는데도 아직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 있죠. 6.25 전쟁 초반기에 발발하기 직전에 이미 출발한 북한 특수부대 600명을 실은 수송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을 향해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백두산함이 이 수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격추를 해서. 그거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600명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아주 이 허술한 상황에서 600명이 부산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끝났는 겁니다, 전쟁은. 근데 지금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을 겨냥을 하고, 뭐 제주도도 좋고, 후방 좋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무대책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핵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면은 감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평화 파리에, 얼마나 잘 쉽게 속고 쫄아 있는 한국인들인데, 배부른 소가 되어 있다니까요. 북한은 배고픈 늑대가 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내려가면 거기 있는 여자들 돈 다 너희 거야 라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당연히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전쟁이 터지냐, 미국이 있지 않느냐, 지금 미국 대선이 일어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뭐 트럼프가 해주지 않느냐, 그딴 소리를 하는 나라가 지속된 세계사적 역사가 없습니다. 처칠도 그랬죠. 우리는 밀리면 땅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땅에서 싸우고, 빗자루라도 들고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런던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준 것이죠. 물론 저도 과거에 그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제가 자꾸 해병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해병대 지원율이 껑충 뛰어가지고요. 아, 나라 지키러 가겠다 하고 그렇게 용감한 청년들의 기백을 제가 그때 발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굉장히 가슴 뛰었거든요. 그런 기질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상무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그 어떤 리더가 주적관을 잘 세우고 상무정신을 잘 세우고, 예, 부국 강병한 나라로 나아가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국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화파리 쇼나 해놓고 이러한 아주 약해 빠지거나 정말 저 사람 간첩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리더 밑에서는 청년들의 정신이 썩어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이야기 제가 제 영상에서 두 번째로 육해공 해병대 4군 체제로 가자. 그리고 모병제를 하자. 기관병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홍준표 씨의 메시지를 제 영상에도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